팔보채, 보존이니까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써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 광복절 8월 15일. 여기에서 증여 이렇게 나오면서 비영리 사업자가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단순하게 증여만 나왔다면 그때는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5로서 되고 3분된다.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사라고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으면 1, 3. 6억 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외워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 보죠. 한손노트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83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보죠. 먼저 물음표 앞에 보세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내요. 그 익숙한 글자가 문제 키입니다. 뭐 나왔어요? 표준세율. 나왔죠? 표준세율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으로서 먼저 기억, 상속, 농지. 상속, 농지니까 3. 1000분의 23.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니은에서 분할. 분할 나왔죠?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봤어요. 분할 나왔으면 여기에서 꼭 구별하세요. 표준세율 물어봤는가, 세율의 특례 물어봤는가, 이걸 구별하세요. 표준세율 물어봤으니까 3분 된다. 3분 되는 거니까 1000분의 23 맞고요. 원시 취득, 팔보채, 보존, 원시는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을에서 비영리 사업자, 상속 외 무상, 그러니까 증여죠. 증여니까 빨리 연상했던 거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28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서 매매니까 유상, 농지 이외, 유상 농지 이외니까 3, 8, 장, 땡이죠.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 맞고요. 비읍에서 증여 나왔죠. 증여 나왔으니까 광복절 8월 15일. 거기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어요. 여기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죄송합니다.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으니까 광복절에서 8월 15일에서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5. 틀렸죠? 제가 뭐 생각하다가 말이 헛 나왔냐면 여기에 숫자 나오잖아요. 뭐 6억이랄지 9억 초과 이런 숫자에 대한 어디서만 나오냐. 유상 플러스 주택에서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 나오면 무시하세요. 그럼 여기서 증여 이렇게 했으니까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음으로써 15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35. 라는으로서 비읍 틀렸죠? 틀린 거 한 개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제 키 잡죠. 문제 키 잡을 때 농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 은자 앞에 뭐 있어요? 표준세율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포인트는요. 상속 농지. 그러면
3 나오겠죠? 1000분의 23 내립니다. 다시 뒤에서 증여로서 농지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표준 세율과 동일하다. 그럼 여기에서도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포인트는요. 증여. 증여 나왔죠? 증여 나오면요. 빨리 연상했던 거 광복절 8월 15일. 그러면서 비영리 사업자 글자 없죠? 그래서 이때에 대한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5. 자, 여기는 1000분의 23. 여기는 1000분의 35. 다르죠? 다른데 동일하다 틀렸죠? 다르다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다시 3번.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표준 세율과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원인으로서 상가 건물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 세율은 동일하다. 자, 은자 앞에 표준 세율. 물어본 건 표준 세율 물어봤죠? 그리고 방향은 두 방향이었어요. 한 방향은 건축물 신축. 그러니까 건축물의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8보채. 8보채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또 한 방향.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뭐 넣었어요? 증여. 넣었으니까 광복절 8월 15일. 그러면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같죠? 동일하다. 맞죠? 그래서 맞는 문장 됩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문제 나올 거예요. 먼저 물음표 앞을 보세요. 물음표 앞 보니까 익숙한 글자가 문제 키예요. 익숙한 글자 뭐 나옵니까? 표준 세율. 표준 세율. 그러면서 높은 거. 높은 걸 찾아라. 이 내용이 문제였죠. 그리고 1번에서 상속 건물, 상속 농지 이외죠. 상속 농지 이외니까 3, 8.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다시 2번에서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 취득한 경우. 자, 여기에서 기부가 곧 증여죠. 증여. 그러니까 광복절 8월 15일. 그러면서 비영리 사업자 있죠.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 사업자. 그럼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다시 3번에서 공익수면 매립. 공익수면 매립이니까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율은요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다시 4번에서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인 주택. 자,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 둘 다 있죠. 사라고 부축했다. 1, 3. 6억이었으면 1. 6억이니까 1, 1000분의 10. 그 다음에 5번에서 유상 농지이니까 3, 8, 장.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가장 높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렸고요. 세율의 특례입니다.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뒷페이지 나오죠. 뒷페이지에서 135페이지 나옵니다. 135페이지에서 5번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거죠. 표준세율은 낮은 거다. 그 내용 알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1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뒤에 있는 2번 내용 읽지 않을게요. 다른 반에서 이 내용 제가 교재에 대한 내용을 몇 권 강의하냐면 세법은요 아주 더러운 과목이어가지고 격주 수업하거든요. 격주 수업하니까 여기에서 학원이 10개가 넘어줘야 일주일 내내 강의합니다. 저 학원 10개 넘습니다. 10개가 넘다 보니까 제 기본 소속인 방문각 책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의 EBS 책인 랜드 하나 책도 강의하고 있고 또 메가 책도 강의하고 있고 하여튼 책에 대한 내용을 몇 권 강의하냐면 4권 이상 강의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읽고 강의하는데 여기 파트 올 때는 읽지 않습니다. 왜 읽지 않냐면 읽어주고 강의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만 갖는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읽지 않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읽어줘요. 뭐 형식적 취득이니 간주 취득이니 소유권 등기가 아닌 취득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 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해해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인데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지 않고 막바로 이제 저만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요. 한번 봅시다. 아까 했던 내용으로 보세요. 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과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온 것이 일반적 세율이죠. 일반적 세율로서 표준 세율이죠. 그러면 이 표준 세율은 몇 개 나오냐?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 또 다시 재산 증가만 나온다. 그럼 몇 개 나옵니까? 재산 증가만이니까 1개.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 1개. 그럼 2개 나온 것보다는 낮춰줘야 돼요. 이게 세율의 특례예요. 표준 세율은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세율의 특례는요, 하나씩만 나와요. 그게 세율의 특례.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재산 증가만 나온다. 이것만 나온다? 세율의 특례. 또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 세율의 특례. 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장을 보니까 문장에서 재산 증가만 나온다면 세율의 특례로서 중과 기준세율. 재산 증가가 중과 기준세율이잖아요. 중과 기준세율이고 다시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 이것만 나오죠? 이것만 나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빼내려면 이건 안 나오죠? 이것만 나온다 했으니까 이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표준세율에서 안 나온 거 빼면 돼. 방정식. 빼면 이거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소유권 등기만 나온 것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다. 여기는 중과 기준세율이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 볼 때 세율의 특례에는 문제애가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이 나와져요. 여기도 중과 기준세율 나오죠. 여기는 중과 기준세율 뺀다 했으니까 중과 기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볼 때 물음표 앞에가 중과 기준세율의 말이 있으면 이건 세율의 특례 문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선다 1, 3, 4, 5를 보고요.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를 봅니다. 재산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 증가가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 등기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는 거예요. 이거고요. 다시 문장 읽어보니까 재산 증가만 있어요. 그럼요. 중과 기준세율. 이걸 알려준 문장이 135페이지에서 자 보세요. 1번 거기 글자 읽지 마시고 밑에 줄 봅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그러죠. 거기 중과 기준세율에다가 동그라미 뺀 세율 밑줄. 그러면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빼겠죠. 그 밑에 있는 거래들은 다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들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문제에서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문제는 세율의 특례 문제다. 그러면서 선다 1, 3, 4, 5를 읽어보고 저산 증가가 없어요. 저산 증가가 없다면 그때는요. 없으니까 빼야죠.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래 되고요. 또 문제 읽어보니까 자산 증가만 있어요.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해서 답하시면 돼요. 그 내용에 따라서 볼 때에 먼저 기본서에서는 1번이에요. 13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환매를 병행하는 환매에다가 동그라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여기서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요 뒷 글자들은 시험지에 다 맞게 적어져. 이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환매만 보고 상관없어요. 환매. 자, 여기서 환매 이것만 보고 상관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요 한자가 다시 환. 요 매자가 구입할 매입니다. 그럼 다시 구입했어요. 그럼 다시 구입했으면 재산의 변화 있다 없다? 없겠잖아요. 재산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뺀다. 이거예요. 되겠죠? 뺀다에 대한 이유로 되고 다시 또 기본서 상으로서는 몇 번이냐면 5번 내용이에요. 뒷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5번 나오죠. 동그라미 5번에 대한 이유로서 건축물의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전이란 말은요.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 이게 이전의 뜻이에요. 자,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 그러면 재산의 변화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재산 증가 없으면서 뺀다에 해당되는 거랍니다. 다시 기본서 상으로서는 6번입니다. 6번. 6번에서 민법 제834조, 제839조 2, 제840조에 따른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여기는 이혼 시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를 말한 것이 요 조항이에요. 그런데 요 숫자가 시험지에 맞게 적어질까요? 틀리게 적어질까요? 맞게 적어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또 이 내용이 뭐 이혼의 경우다고도 알 필요 없고 아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재산 분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재산 분할. 아까 제가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뭘로써 과세하겠다?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한다.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하니까 재산 증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뺀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세요. 분할 나오잖아요. 문장에 분할 나왔으면 물어본 것이 표준세율 물어봤는지 세율의 특례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표준세율 물어봤으면 3분 된다. 1000분의 23. 세율의 특례 물어봤으면 재산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분할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 물어봤는가 세율 특례 물어봤는가를 구별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뭐 나옵니까? 분할. 분할 나왔죠? 세율의 특례 물어본다면요? 뺀다. 해당되는 거래다 하시면 돼요. 이해시켜 줄까요? 이해시켜 줄게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래 되죠. 빼가지고 뺐으면 결과적 세율로서 몇 %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 시험에서 안 나와요.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는데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을 뺍니다. 그랬을 때 분할일 때 표준세율이 몇입니까? 1000분의 23이죠. 거기에서 1000분의 20을 빼니까 결과는요. 1000분의 3이에요. 이 결과적 세율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게 나오겠냐는 거죠.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문제상에서 뭘 물어봤는가만 하시는 거예요. 표준세율 물어봤다면 분할 나왔으면요. 1000분의 23, 3분 된다. 세율의 특례를 물어봤다면 그때는 재산에 변화가 없는 거니까 뺀다.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국가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서에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135페이지에서 앞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니은입니다. 먼저 2번 읽어주면 상소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 다음이 기억 니은 어느 하나니까 기억부터 해보죠. 상소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 자, 여기에서 상소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 취득이었다고 한다면 주택을 취득했음으로써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주거 안정케 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습니다. 재산 증가 없는 거니까 뺀다에 해당되는 거래예요. 다시 거기 밑에 있는 니은에 대해서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 취득. 여기서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란 말은 작용되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작용되는 농지의 의미다. 그러니까 작용되는 농지니까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소 원인으로서 취득된 농지는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재산 증가를 보지 않는 거니까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외우지 않게 되면 여기서 의문점이 또 가져요. 혼자 자기 스스로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웠어요. 안 외웠으면 한 3박 4일만 지납시다. 3박 4일 지나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없어지면서 여기에서 주택 취득이니까 그래 재산 증가 있네 하면서 이상한 방향에다가 답할 수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국가 정책상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좀 까다롭잖아요. 까다로우니까 여기에서 상속에 대한 내용이니까 상가집 가는 거 연상하시면 돼요. 상가. 그러니까 상가집 가는 거 연상할 때 상주는 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상주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주는 한 사람이다. 상일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상일주는 뺀다의 거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용농지란 말은 시험지에서 안 나옵니다. 법적 내용 그대로 나온다 하였으니까 여기에서는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로 나오게 되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칠자 띄어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상자 띄어내요. 그러면 연상하는 것은 뭘 연상하시냐? 상추 연상하세요. 상추 연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상추일 때 발음이 상치라고 나와요. 안 나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와요. 나오니까 훨씬 더 유리해요. 상추, 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로서 이건 뺀다에 해당되는 거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교육적으로서 뺀다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글자 몇 글자만 아시면 돼. 환매.
분할, 이전, 그리고 상일주, 상추, 뺀다 해당되는 거래.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산 증가만 나온 거 알아들어서 보는데 거기에서 페이지에 대한 이유로서는 137페이지에서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은 읽지 않을게요. 거기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 적용, 중과 기준세율 적용에다가 밑줄. 중과 기준세율이 재산 증가죠. 재산 증가만 있는 거래. 재산 증가만 있는 거래.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1번 개수, 개수 밑줄. 1번 개수 밑줄. 이 개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개수. 자,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랬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건물 안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럼 건물 안에 설치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면적은 예전과 같죠? 예전과 같으니까 내 거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재산 증가만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개수 이렇게만 있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로 될 것이고 다시 이제 특수 경우를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특수하게끔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물 밖에 했다 해요. 건물 밖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여기만큼 면적이 증가되죠. 증가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내 거다고 등기해요. 그 가치 어때요? 증가돼요. 그러면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두 개 나오죠. 두 개 나오니까 여기는 뭘로?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인데 이제 시험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면 좋아요. 근데 시험은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문장 나와요. 문장으로서 볼 때 개수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 개수 나왔는데 뒤에 애가 면적 증가란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면적 증가됐죠? 여기 면적 증가란 말이 있다면 그때는 중축이다. 중축에 대한 내용이니까 원시 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이 적용돼요. 원시 취득일 때 표준세율은요. 몇입니까? 제가 감히 여쭤봤습니다. 8버채 1000분의 28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가 면적 증가란 말이 있냐 없냐 보시면 돼요. 없이 개수만 나왔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 다시 지목 변경. 기본서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서 지목 변경 글자 찾아가지고 밑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유권 등기 되어 있다. 의 의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목, 지목이란 말은 토지 활용도. 토지 활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소유권은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지목 변경 글자 안에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가액의 증가. 그러면 가액의 증가를 찾아가지고 밑줄 치고요. 가액의 증가됐으니까 재산 증가만 나오죠. 이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중과 기준세율로 갑니다. 다시 3번. 3번에서
과점 주주의 취득에서 거기에다가 주식 글자를 적으세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주식이란 글자를 적어주세요. 그럼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인데 주식이죠. 포인트는 주식이에요. 자, 주식에 대해서 내 거다 등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등기 안 해요. 등기 않고 재산의 증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주식에 대한 내용의 글자가 있으면 중과 기준세율. 이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4번 버리고요. 동그라미 5번도 버리고 7번도 버리고 8번도 버리고 9번 기억하세요. 9번에서 포인트는 뭐였냐? 무덤. 무덤에다가 밑줄. 이 무덤이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등기해야 하네요. 내 거도 등기해요? 공동묘지는 내 거도 등기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무덤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만 나타난다 뿐이에요. 무덤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중과 기준세율. 다시 그 밑에에서 10번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거기 밑줄.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밑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됐어요. 어떨까요? 비과세. 초과했으면요. 과세. 과세된 것은 세율 적용해야 돼요.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는 대표적으로서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취득했다면 컨테이너 박스란 재산이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재산 증가만 나타났으니까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11번 버리고요. 12번도 버리세요.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즐거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버려라. 버리는 것도 미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제하고 접목시켜서 이걸 하게 되면 금방 이게 외워져요. 그래서 문제하고 접목시킬게요. 기본서는 없으나 한손 노트 있으니까 한손 노트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한손 노트 88페이지에서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 먼저 문제의 키를 잡읍시다. 보니까 문제상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 자, 뭐 나왔어요? 중과 기준세율 나왔죠? 이 글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세율의 특례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과 기준세율만 그랬죠? 그러면 재산 증가만, 이 문제는 중과 기준세율이 곧 재산의 증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 증가만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 내용의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거기에서 기업, 개수. 자, 개수 이렇게만 나왔으면 중과 기준세율. 그런데 뒤에가 어떤 글자가 있어요? 면적 증가. 이렇게 연결되죠? 연결되니까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증축으로서 원시 취득. 천문에 28. 답 아니겠죠? 천문에 20 되는 걸 골라낸 내용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니은에서 지목 변경. 이 지목 변경 이 글자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액의 증가. 그러면 이거는 재산 증가만 나오죠.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 답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설립 후 유상증자 시 주식 취득.
주식이죠. 주식이니까 이때는요. 소유권 등기 관계가 없다. 재산 증가만 나온다. 중과 기준세율. 알겠죠? 니을에서 상속농지. 상속농지니까 38장 딱 했잖아요. 3이니까 천문에 23. 천문에 23이니까 천문에 20이 아님으로써 답 아니겠죠? 답에 대한 니은 디귿됩니다. 다시 또 1번 89페이지에서 문제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 또 봅시다. 먼저 물음표 앞 보세요. 물음표 앞에서 쭉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글자 하나 딱 튀어나옵니까?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나왔으니까 이건 세율의 특례 문제다. 아시겠죠? 세율의 특례 문제였고 상세히 봤더니 뺀다겠어요. 뺀다. 그러면 이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재산 증가죠.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빼겠죠. 이제 없다. 재산 증가가 없는 내용으로 모두 묶어라. 벌써 문제 키 잡았잖아요. 재산 증가 없는 것을 모두 묶어봐라. 자, 그래서 기억, 환매. 요 뒤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요 글자 보지 마세요. 요거 봤다 그러면 또 혼자 그림 그려. 하여튼 여러분들은 상상을 넘었으니까 하여튼 그림 그리지 마세요. 글자 그대로 보세요. 글자 그대로 요거 안 보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거 환자가 뭘로? 다시 환. 그다음 매자가 구입할 매. 그러면 다시 구입한다. 재산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뺀다에 해당되는 거래죠. 그런 의미로서 여기 답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에 대한 내용 컨테너 박스. 컨테너 박스란 재산이 취득함으로써 증가되고 내 거다 등기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는 재산 증가만 있는 거다. 자, 여기는 재산 증가만 있다. 이때에 대한 내용 중과 기준세율 빼는 거 아니죠. 답 아니고요. 그다음에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어떤 글자 나왔어요? 분할. 분할 나오면서 세율의 특례 물어본다면요. 뺀다. 빼는 거래. 답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을 보니까 초과 글자 있어 없어요?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은 초과 글자가 없다 해요.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초과 글자 있다 해요. 글자 있어 없어요? 제가 좀 어거지예요. 초과하지 않은 그랬잖아요. 초과 글자 없죠? 없고 못 넣었어요? 분할. 그랬으니까 이때는 뺀다에 해당되는 거래. 되겠죠? 그럼 답은 거기에서 기억, 디귿, 니을에 대한 내용으로서 5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취득세를 마치고요.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로 갈게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아주 이상하게 어려운 것은 또 맞춰. 근데 쉬운 건 다 틀리고 와. 그러다 떨어지지. 어려운 걸 맞추잖아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얼마 안 나와요. 이 어려운 거에 대한 내용은 세법에서 세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이 세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는 맞춰야 틀려야 돼요. 틀려야 돼요. 좀 틀리세요. 그리고 꼭 맞춰야 될 부분이 쉬운 것들이죠. 쉬운 거에 대한 내용이 몇 문제 나오냐? 11문제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는데 보면은 꼭 이걸 맞춰. 그러니까는 떨어지고 오지. 이건 다 틀려. 그리고 세 개만 딱 맞춰. 그러니까 떨어진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어려운 거에 대한 내용은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버린 것도 미덕이다. 이건 버려야지.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으로서 등록면허세가 엄청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